기존 농막을 저희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좀 농막으로 사용해도 되고, 농막을 좀 더 체류형 쉼터를 바꾸고 싶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개인이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별도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시골살이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다리셨던 소식이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발표였을 건데요. 농식품부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온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과 기존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설치 기준은 그런 거 이미 많이 봤다,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동안 발표되었던 것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저기 정보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퍼져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 영농 체험 및 농촌 체류를 확산하기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시설로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격차를 좁히고 농촌 체험을 보다 쉽게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입이 된 배경에는 농막의 불법적 활용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과 20여 개 지자체가 조사한 농막 33,140건 중 52%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별장형, 세컨하우스형 불법 전용 사례가 약 11,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치기간 경과 사례가 약 4,200건, 위장전입 사례가 약 520건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법 농막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연이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강력한 반발로 서둘러 계획을 철회한 이후 농촌 체류를 원하는 수요와 기존 농막의 불법 문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농촌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해서 도시민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종합적으로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국민 여론 수렴을 했을 때 응답자 2,595명 중 80.8%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서 농촌 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서 거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에 2024년 8월에 국정현안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군 등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서 1월 24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간단히 말하면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이나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제한이 되고 직접 사용이 원칙이고요.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숙박은 허용한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고 단순한 휴식 목적이라든지 지인들과 휴양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농지를 빌린 임차농이라면 실제 토지 소유주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안전을 감안해서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서 2층, 3층까지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는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쉼터와 기타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꼭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해서 15평이라면 농지 면적은 30평 이상이어야 하니까 합해서 총 5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고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3년을 기본으로 3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재연장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라면 동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항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항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고요.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 폭이 4m가 돼야 한다, 안 돼도 된다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분들은 지자체별 농정과에 전화를 하셔서 지번 불러주시고 가능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해서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농막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내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기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된 지역은 설치가 제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분들은 지자체별 가능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설치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체류형 쉼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꼭 해야 하고요. 토사 유출, 화재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 설치 전 관련 부서 확인 및 신고 후 체류형 쉼터 설치를 농지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건축물을 모두 합친 연면적 합계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적인 시행 소식과 그동안 핵심 질문들을 모아서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농막 시행 기준들도 지자체별로 다른 것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는데 체류형 쉼터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항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농지 주소지에 행정과에 전화를 하셔서 2번, 3번 확인하신 후에 시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